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세 월세 받는 집주인이 어려워하시는 집주인 유형별 전월세 신고, 임대 조건 신고, 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지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주인이 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집주인 유형별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제 우리가 전월세 신고라고 부르죠.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달에 전년도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집주인 유형별로 나눌 텐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의 전월세 신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의 전월세 신고, 세 번째는 매년 5월 달에 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 이거를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전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빨간 글씨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전월세 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있죠.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정식 명칭이고 이제 임대 조건 신고라고 좀 편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 신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거죠. 자, 세 가지 알아볼 텐데 먼저 누가 신고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지금 표에 보시면 1 또는 2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단 어떤 사업자도 등록하지 않은 일반 집주인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자 중에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자체 말고 세무서만 등록하신 분들, 이분들도 주택임대 사업자는 아닙니다. 자, 이분들이 전세 월세 신고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신고인데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냐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1과 2 두 개 모두 등록한 집주인입니다. 자, 첫 번째, 민특법상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모두 등록하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주택임대 소득자가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주택임대 소득자냐면 전세월세 받는 집주인 중에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집주인분들이 신고하는 거죠. 자,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인 거냐 아닌 거냐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임대소득이 있고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임대차 계약 신고, 전세월세 신고를 하는 건지 할 필요 없는 건지 따지지 않고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대상이면 신고하는 겁니다. 일종의 주택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 이 두 경우 모두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고 요건인데요. 먼저 전세월세 신고는 지역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하는 겁니다. 세부 요건을 보시면 먼저 지역 요건인데요. 일단 서울시 무조건 신고 다 하고요. 전 지역. 그리고 세종시도 다 신고하는 거고, 제주도 다 신고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시 단위 다 신고하고요. 구 단위도 다 신고합니다. 다만
군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시와 경기도, 군 지역만 신고하는 지역이고 나머지 군지역, 뭐 충청남북도나 경상남북도나 전라남북도, 강원도 이 도지역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주택임대 사업자인 경우는 무조건 다 신고합니다. 전국 다. 지역 따지지 않고 다 신고하는 거예요. 언제부터냐면 올해 6월 1일 이후에 신규나 갱신 임대차 계약에서 요건 충족하면 신고하는 건데요. 이 지역 요건만 충족하면 안 되고 금액 요건도 같이 충족해야 됩니다. 둘 다. 금액 요건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게 초과니까 보증금은 6천만 원까지, 월세는 30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처럼 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주택임대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지역과 금액,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신고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모든 임대차 계약을 다 신고합니다. 지역 따지지 않고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고하는 거죠. 신규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갱신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고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지만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차 계약을 꼭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인데요.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주택에서 받은 총 수익 금액을 신고하는 건데, 주택으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은 월세와 간주 임대료 이걸 다 더한 금액입니다. 다 더해가지고 이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합산과세라고 하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1년 총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와 간주 임대료 더한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그때는 합산과세고요. 그럼 이걸 누가 신고하는 거냐? 그 신고 대상은 별도 표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부부 합산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국외에 있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이거 신고 대상이고요. 국내에 있고 월세 수입이 있으면서 만약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거나 전세처럼, 아니면 국내에 있고 월세 받고 있는데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그때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겠죠. 부부 합산 주택이 2개일 때인데요. 월세 받는 게 있으면 모든 월세는 다 신고 대상이고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고 있으면 신고 대상 아닙니다. 이번에는 부부 합산 주택이 3개 이상일 때인데요. 이때가 조금 복잡하죠. 일단 먼저 월세는 무조건 신고입니다. 신고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따져봐야 되는데 주택이 3개 이상이고 보증금을 따질 때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면서, 이게 엔드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3개 이상의 비소형주택에서 받고 있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그 초과된 금액이 간주임대로로서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소형주택 3채, 자, 이 말은 세를 주고 있는 임대주택만 따지는 게 아니고 부부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포함해가지고 3채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형주택은 이 간주임대로에서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자, 어떤 것들이 소형주택이냐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간주임대로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소형주택으로. 언제까지 빠지냐면 26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간주임대로는
소형주택을 제외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인 월세 외에 보증금 받고 있는데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계산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소형주택은 주택 자체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그러니까 2채겠죠. 2채만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이 얼마든 간에 신고 대상 아니고요.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일 때, 이때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까지 기준이에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하나가 추가됩니다. 현재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 3억 초과인데 내년부터는 집을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따져봅니다. 만약 집을 2개 가지고 있는데 그 2개 주택 모두가 공시가격 12억 초과하고 보증금 합계액도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는 건 내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렇게 집 2개일 때도 공시가격과 합계 이게 다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그 임대소득을 신고한다는 건 월세와 간주임대료 이걸 다 더한 금액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번에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의 전세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나 공통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입니다. 근데 올해는 5월 31일이 아마 연휴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는 거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의 전세월세 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겁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렇게 신고하는 거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자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는 거고, 온라인은 렌트홈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소득세는 내가 살고 있는 관할 세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는 거고, 온라인 신고하신다면 홈택스 신고하시는 거고, 내가 신고하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 온라인 신고든 오프라인이든 어렵다라고 하시면 우리 세무사님이죠, 세무대리인 맡기셔가지고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하는 거냐면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 거고, 소득세는 당연히 전년도, 작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다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좀 참고하시고 주의하실 부분인데요.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서 주의하실 거는 상가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냐하면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근생이라고 하죠. 상가임에도 이 세를 줄 때 임차인이 상가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 있거든요. 이건 주택임대차니까 이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원래 용도대로 썼다면 신고할 필요 없는데 주거 목적으로 썼다면 이때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되는 서울이면 5,500 이하 소액보증금 신고해야 되는 거냐? 또 한 가지는 1세대 1주택자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 자, 이게 뭐죠? 이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는 비과세 대상이죠. 자, 어차피 나 이거 비과세인데 소득세 이거 전세월세 신고해야 되는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 두 가지 모두 보증금이 적다고, 그러니까 보증금 금액 안 따집니다. 그리고 이 세금 신고
비과세 이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월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딱 5,500 받아요. 월세 없이. 그럼 이건 신고할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신고 안 하는 게 이 5,500이 소액 보증금이니까 신고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래서 신고 안 하는 겁니다. 네. 신고 대상 금액을 따져본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우리가 흔히 임대조건 신고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처럼 지역이나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신고하는 겁니다.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심지어 무시적 갱신이든 모두 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니면 신고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 대상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만 해당되는 거고, 임대사업자라도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하나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등록 안 한 거는 그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등록된 것만 이쪽인 거고.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대상 아니고요. 마지막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세 비과세가 아닌, 그러니까 뭐 1세대 1주택으로서 국내 주택이 위치하고 있고 월세 받고 있지만 해당 주택의 공시 가격이 10억이야 이렇게 신고할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쨌든 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그 과세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이 전세월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는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집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6천에 30만 원 받고 있어요. 자, 이 금액은 전세월세 신고는 할 필요 없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지 않았고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세월세는 신고할 필요 없지만, 집이 2개고 월세 소득이 있으니까 이 30만 원은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주택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대상이 되면 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전세월세 신고, 임대조건 신고, 소득세 신고,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신고하는지 비교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거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